대화하는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챗 GPT가 출시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GPT-4가 출시됐습니다. 이제 추론 능력까지 갖추면서 말만 잘하던 게 눈까지 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국어 실력이 크게 좋아지면서 한국형 챗 GPT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GPT-4 이전에 비해 정확히 얼마나 더 좋아진 겁니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단 더 똑똑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더 많은 글자를 읽고 또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이 오픈 AI는 그 일례로 이 변호사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위 10%였던 성적이 상위 10%까지 수직 상승했고 또 뭐 답변 정확도나 뭐 이해 가능한 글자 수도 원래 3,000자에서 25,000자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이제 글만 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챗GPT가 그림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챗GPT한테 많은 풍선이 달려있는 그림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기 달려있는 줄을 한번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풍선이 날아가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의 상황도 정확히 이해를 하는 거고요. 저 그림 밖에서 이제 풍선을 자르면, 줄을 자르면 날아간다. 뭐 이런 물리학적 개념까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이 있는데 이 MS 오피스와의 협업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지금 파워포인트인데요. 네. 보시면 뭐 파일을 바탕으로 이 파일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저런 그림들이 나온 거고 또 보시는 건 엑셀인데 엑셀도 보시면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데이터 내에서 유행이 어떤 것이 되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 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도 전부 다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GPT-4를 만든 오픈 AI의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AI가 바꿀 세상이 두렵다는 표현을 했는데 의견 이해도 갑니다. 생각보다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국내 빅테크들도 이런 비슷한 언어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들 수준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발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시작은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지난 2020년에 GPT-3 논문을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듬해 각각 자체 개발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이제 나온 게 지난해 11월이었고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말씀드린 것처럼 GPT-4가 출시된 거죠. 하지만 이 네이버가 이 자체 언어 모델로 개발한 이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7월에나 선보일 계획이고요. 또 카카오도 지난 일요일에 이 코GPT라는 자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다다음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용자가 폭주했다는 이유로 이틀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 아직 뭐 대중들에게 공개할 정도의 수준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GPT-4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성능 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 규모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GPT-3 모델에 비해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는 이 매개 변수라는 게 2,040억 개나 있습니다. 카카오는 60억 개밖에 없고요. 근데 이 매개 변수라는 게 매개 변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AI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많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때문에 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매개 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근데 매개 변수가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GPT-4 같은 경우에도 방금 성능이 굉장히 향상됐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매개 변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뭐 수능 만점을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교과서만 공부해서 뭐 수능 만점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공부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AI도 변수를 어떻게 수정하고 또 최적화하고 이 내용에 따라 성능도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게 기미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로 이 GPT를 흉내를 내려고 해도 이만큼의 품질은 나오기 어렵다. 이런 것이 업계의 설명이고요. 또 취재 도중에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도 있었는데 이 모델의 품질 차이는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 성능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제 국내 빅테크들이 만드는 인공지능은 우리말에 특화됐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GPT-4가 등장하면서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네, 맞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 우리나라에도 리튼, 뭐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이런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들조차도 지금 GPT-4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방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GPT 모델
에 비해서 우리나라 모델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장점도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챗GPT 출시 초기만 해도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는 서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젠 이 GPT-4의 한국어 실력도 과거 영어만큼이나 높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70.1%였던 과거 영어 실력에 비해서 이제 한국어가 더 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글로벌 VC 관계자도 제가 취재 도중에 물어봤는데 이 국내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이 이제 한국어를 더 잘한다 이런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내 빅테크가 만드는 이 한국어 전용 모델은 이 서비스를 하는 데 드는 비용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델의 성능을 떠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왠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GPT라는 모델 자체가 이 언어 모델이 이 자체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를 이제 사람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문장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해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한 글자씩 바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한국어가. 그러니까 학교, 뭐 간다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뭉쳐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최적화됐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답변도 영어에 비해서 한글로 바꿀 때 5배 가량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고요. 그래서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하이퍼클로버에서는 한국어가 이 영어의 절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X 오는 7월에 발표되는 이 하이퍼클로버 X의 성능이 나쁘지 않다면 이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지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코 GPT의 강점으로 비용 효율성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성비 전략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 게 매출 성장에선 오히려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